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나까까가 개왕권 손오공과 재배맨을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느니라. 허허허허허허허 하지메 마쇼카. 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까까단으로 새로 가입을 해주신 멤버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전준 형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피규어 입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카메하우스 카페통해서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고 슈퍼사이어인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셨고요. 오랜 구독자이신 청년 김도환님께서 개왕권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큰 힘이 되는 멤버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한 대로 오공과 재배맨을 까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드래곤볼 EX 천하를 판가름할 초결전 F상 드래곤 아카이브 4종을 먼저 리뷰로 달려가 볼게요. 기대하시죠. 아카이브는 지금 박스에 보이다시피 4종이 나왔고 제가 다 까보니까 레어는 없었습니다. 10개 중에 셋, 둘, 둘의 확률로 들어있고요. 개왕이 제일 무거우니까 참고하세요. 개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개왕이 본체, 더듬이 파손 대비 깨알 스펀지 포장, 검정색 사각형 베이스. 뜬금없이 피규어로 나온 캐릭터이긴 한데 이번 아카이브 조형 중에 민심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가슴 아픈 도색 미스가 베이스 앞에 대사는 카이오 이거 뭐냐면 오공이 처음에 개왕성 도착할 때 개왕이 개그의 고수라며 하던 드립이에요. 아마 한국식 드립으로 가려워 이랬던 것 같은데 기존의 월컬로 있었던 개왕은 투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 시리즈인 전투력 5의 농부처럼 이 녀석도 새로 태어났습니다. 도색 미스 제외한 흠이라면 앞에 수염 조형이 너무 굵게 나왔다는 정도. 피규어로 많이 없는 캐릭터니까 개왕 미니 피규어가 필요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득템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퍼 머리 위로 올라선 50. 구성은 손오공이 있고 머리에 구멍 뚫린 네퍼, 보조 아크릴봉, 사각 검정 베이스. 지난 차부터 네퍼의 순환인데요. 이번 라인업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도의 조형입니다. 머리 위로 올라서기도 힘들 텐데 저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손오공이 올림픽 최초 금메달리스트 감이네요. 거기다 이 손오공이 7cm 정도의 작은 크기인데도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베이스에 써져 있는 대사는 별거 없어요. 이번 조형팀에서 이 피규어를 만들 때 고민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기울임 방지로 아크릴봉도 있고 꽤 신경 쓴 것 같아요. 오자루화 되고 있는 손오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오반 본체, 사각 검정 베이스. 이거는 원작에서 처음 보고 꽤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윤영기 50의 오자루 변신은 나름 그림체가 동글동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어인전의 처절한 전투가 분위기가 전혀 다른 작화가 되었거든요. 귀여운 오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이 그로테스크해서 살짝 무서웠던 장면이라는 거. 베이스의 대사도 쿠아 비명소리밖에 없어요. 역시 아이디어 상품이긴 한데 귀여운 사이즈 피규어라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역시 이 장면 조형은 없던 거라서 후에 희소성 있지 않을까 싶어. 마지막은 하이아 드래곤과 행복한 선오반입니다. 구성은 하이아 드래곤과 오반 본체, 아크릴 지지봉, 검정색 사각 베이스. 이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휘파람 오반에 맞춰서 춤을 추는 하이아 드래곤이 유명하잖아요. 그건 슬러그 편이고 이건 구극장판 타레스 편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베이스에는 우야 간지러워 라고 써져 있고요. 하이아 드래곤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오반 얼굴이 살짝 에러네요. 작은 크기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수준인데요. 메가하우스 캡슐도 이런 느낌이 많으니까 대단히 행복해 보이는 동물과 인간의 조형이라 저는 이번 아카이브 조형들 중 가장 베스트로 뽑고 싶네요. 드래곤 아카이브는 제1복권에서 벌써 4번째 나온 건데요. 이걸로 벌써 총 17종이 돼버렸습니다. 처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랜덤 뽑기라는 사행성 방식이 거슬리긴 하지만 비주류 캐릭터도 많이 뽑아주고 미니 피규어 치고는 퀄리티도 준수한 편이라 전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해줘도 꽤 즐겁게 모을 것 같네요. 기획하시는 분이 상당히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드래곤 아카이브 4종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시장에서 4종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수준이면 세트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C상 손오공 3배 개왕권과 이상 재배맨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재배맨을 몇 마리나 모았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원작대로 6마리 다 모았고요. 사실 이거 처음 뽑기를 할 때 살짝 막막했어요. 괜히 유튜브로 6마리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꺼낸 건가. 초반 시세가 대단히 센 거야. 그래서 애초에 미도리님이랑 복권을 할 때 조금 전략적으로 했어요. 저는 라스트 원상 네퍼랑 D상 손오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도리님이 그걸 가지십시오. 대신 카톤에 들어있는 3마리의 재배맨은 제가 먹겠습니다. 신사답게. 그러면 나머지 3마리는 어떻게 구했냐. 그날 저희와 같이 러시에 참여하셨던 찰리님께서 다른 카톤에서 3마리를 뽑아서 저에게 저렴한 가격에 팔아주셨습니다. 저는요 대단히 복받은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까까님 이제 재배맨 다 모으셨다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시던 찰리님께 해도 부족할 감사의 말씀을 오늘도 전해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2개도 아니고 6개나 구한 건 제 수집 생활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영상 리뷰로 만나보시죠. 가자! 가격이 한 카톤에 3개나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편은 아닙니다. 21년 9월 기준 약 4만원에서 5만원 수준. 4만원에 한 개씩 산데도 24만원이에요. 우습게 볼 가격이 아니라니까. 봉투 포장되어 있고요. 첫인상이 좀 의외예요. 사실 이런 괴물형 캐릭터를 썩 좋아하진 않아서 어떨지 걱정이 됐는데 상의상은 상의상이네요. 작은데도 묵직하고 팔은 두 쪽 다 탈착 가능하고요. 머리조차도 빠집니다. 접합 부분이 전부 원으로 되어 있어서 박스 측면에 나와 있는 대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간단한 가동이 된다는 거. 머리도 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샀는데 그래서 전부 같은 제품 다른 느낌. 하체 쪽을 투명 베이스로 해주지 연두색 지지대가 아쉽다는 말씀이 많은데 저 역시 동감하고요. 크기는 높이 기준 약 11cm입니다. 똑같은 걸 6마리나 구한 이유는 단지 원작 재현을 위해서죠. 멋있다고 할 수준의 비주얼의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6마리를 모으시려는 분들이 주위에도 꽤 많이 보이시거든요. 이건 재배맨 피규어 자체가 잘 나온 탓도 있겠지만 어차피 근본은 서브 캐릭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 소개를 해드린 네퍼와 베지터가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대로 그림을 만들고 싶은 컬렉터들의 욕구를 저격했다고 봅니다. 이쁜 베이스나 디오라마가 피규어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유독 한 제품의 퀄리티가 뛰어난다면 도리어 거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베지터, 네퍼, 재배맨은 지금까지 드래곤볼 상품이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기교를 부린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냥 깔끔하고 묵직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드래곤볼 피규어를 만졌을 때 덩어리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말한 조건들은 다 충족하고 있고 거기다 엄청난 메리트까지 부여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조화입니다. 사실 한 세트로 나온 상품이라 해도 장식을 했을 때 같은 라인업이 맞나 싶은 상품이 수두룩 빽빽인데요. 이번 복권은 적어도 베지터, 네퍼, 재배맨 6마리 이렇게만 둔다면 딱히 디스플레이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원작의 완벽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저도 수집을 오래 했지만 장식 내공이 썩 높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이 장식이란 게 어려운 이유는 제품의 사이즈가 제각각이고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 각기 다른 상품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재배맨으로 인해서 이 제품들 안에서만큼은 그 조화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완벽한 밸런스라는 거. 너무 빨아줬나요? 좋은 건 좋다고 해야죠. 바로 이어서 C상 손오공 개왕권 3배 리뷰로 이어집니다. 베지터, 네퍼와 마찬가지로 명대사들이 보이죠. 몸이 부서져도 죽어도 상관없다. 개왕권 3배까지 올릴 수밖에. 비닐 포장되어 있고 구성을 볼게요. 손오공 상체와 하체가 조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색 투명 지지대 이상
영상. 프리뷰 때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전 50 피규어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인공이라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도 이 녀석은 샘플 나왔을 때 평가를 후하게 했어요. 이유는 드래곤볼을 보신 누가 봐도 알만한 장면이고 싱크로율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야. 사실 발매 후에도 상대적으로 A상 꼬마 베지터가 주목을 많이 받아서 저도 살짝 그 분위기에 휩쓸렸고 이 제품은 살짝 뒷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와, 제 눈이 틀리지 않았네요. 과거의 저에게 스스로 칭찬합니다. 대단히 좋아요. 크기는 높이 기준 약 21cm. 직접 보고 만져봐야 진가를 아실 만한 제품이라 생각해요. 주위 분들도 이번 제일 복권을 많이들 구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이 녀석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얼굴 싱크로율 좋은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개왕권 3배로 인해서 붉은색으로 달아오른 몸과 심하게 범핑된 근육, 특히 등 근육 보세요. 이보다 좋을 순 없어. 도복에도 개왕권의 붉은색 오라가 깃들어서 자주색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깔끔 자연스럽고 딱히 흠잡을 게 없습니다. 시세는 21년 9월 약 6만원대 수준인데 더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캐릭터가 손오공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시세 생각지 않고 순수하게 컬렉터의 기준으로 이 제품은 드래곤볼 모으신다면 찐으로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SMSP 엔딩 50을 대단히 칭찬했잖아요. 특징을 잘 잡고 원작의 느낌을 잘 냈기 때문인데 이 개왕권 50도 제 기준에서는 명품 손오공 피규어 반열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수준입니다. 이 조형의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50으로 태어난 죄. 그래서 푸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게 한 2년 전에만 나왔더라도 어지간한 드래곤볼 상품들 다 씹어 먹었을 겁니다. 뭐 같이 나온 베지터랑 네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혼자 후반에 열내는 모습을 내어줬다는 건 아쉽긴 해요. 앞에 제품들과는 혼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조화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겠죠. 이번 천하를 판가름할 초결전은 많은 분들 이야기대로 거를 타선이 없는 평균 수준이 높은 제일복권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촬영해서 리뷰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와 드래곤볼 피규어 컬렉터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반다이! 천하를 판가름할 초결점 피규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품들 시세가 평균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물론 2차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면 시세가 살짝 안정이 될 겁니다. 사이어 이전 테마로 이렇게 피규어들이 쭉 나온 걸 생각을 한다면 다음 EX 타이틀을 달고 나온 제일복권은 프리저 편을 테마로 나오면 어떨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랑 지난 시간 제일복권을 구성을 하셨던 조형팀이 계속 제일복권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은 드래곤볼이 아닌 또 다른 작품 애니메이션 피규어의 리뷰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대단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거든요. 근래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이라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후에 미소녀 피규어 리뷰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시도 중이니까요. 노관심 분야시더라도 오늘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댓글과 좋아요 많이 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대단히 큰 힘이 될 듯 싶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일일이 달아드리는 걸 귀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뭐 영상에 댓글이 1000개, 2000개 이렇게 달리면 그 모든 질문에 답하느라 진이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은 충분히 대화하면서 제가 즐거운 일이고 저는 이것도 사업으로 따지면 영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춤출 때도 저는 그랬어요. 다음에서 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팬들이 찾아와서 누구 오빠 누구 오빠 하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겨줘요. 그럼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하나 신나서 다 댓글을 달아줬는데 팀에 있는 친구들은 그 댓글을 다는 행위를 굉장히 귀찮아 하더라고. 제발 팬들한테 코멘트 좀 달아라 이렇게 닥달을 했는데도 시켜도 잘 안 해. 물론 인기라는 건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시절에 댓글을
댓글을 열심히 달았는데도 댄서 시절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되는 팬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돈 빌려달라고 몇 년 전에 한 번 연락 온 걸 마지막으로 끊겼어.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해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만 댓글로만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요, 저는 제 이름을 내걸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설사 부질없는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제가 유튜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없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 만나기를 또 기약하면서 오늘 까까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만나요. 까바!